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 앞에서 순방 소감에 대해서 여러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감이랄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미일 정상 3자 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일단 오늘은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또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규범과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규범에 반하고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그 시공 능력은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소개 책자, 그 브로셔를 많이 준비해 가서 많은 관심들을 보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내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미일 삼각 공조를 복원했다. 이 부분에 큰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이제 결 차이라든지 온도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일 관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5년 내내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사실은 출구 없는 지금 이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페인까지 가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짧은 시간이지만 회동을 해서 북핵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 이것은 사실은 북핵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에 비해서 사실은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처음에 얼굴을 대면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시작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한일 관계를 다시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를 원칙에 입각해서 재정상화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이번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 계속 그 기자들 질문도 나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토라는 그 서양의 집단 방위 체제인데 집단 안보 체제에 이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항한다든지 그리고 자유주의와 이 서방 사회의 인권과 평화라는 것을 지켜낸다는 그 가치 연대를 표명하고 왔을 때 중국과의 반발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아마 돌아와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야 될 새로운 외교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자적 관점은 지금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전략적 선택이 요구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숙제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탈중국 얘기, 뭐 대중국 외교 딜레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선이 하나 쭉 거졌는데 반대편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미국과 우리를 포함한 서방이 꽤 많이 밀착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연일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소정숙 국장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뭐 전 세계적인 가치 규범을 중국과 러시아가 좀 어긴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선을 긋는 걸 너무 빨리 한 건 아닌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세계 자체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른바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이 아주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른바 이 한미일의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중국을 겨냥한 기술적인 동맹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보와 경제가 분리돼서 뭐 어떤 쪽은 안보를 중시하고 어떤 쪽은 경제를 중시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되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번에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국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을 했고 이 얘기는 어쨌든 나토의 세력 확장이 아시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한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어쨌든 굳건히 해가면서 이것이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대응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대중국, 대러시아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전략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첫 순방 외교에서 윤석열표 외교가 베일을 벗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 귀국 비행기 타기 전까지 세일즈 외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한국 원전을 홍보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갖다가 직접 폴란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전달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최선 전선에서 그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의 주력 산업인 원전, 뭐 방산,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세일즈 윤 대통령이 꽤 집중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성과도 좀 있었고 세일즈 외교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한 24% 정도 되고요. 예. 유럽이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유럽 비중을 꽤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면에서 줄어드는 이 비중을 유럽 쪽에서 이제 확보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이후에 원전과 방산에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는 이 러시아에 주로 가스에 의존하다가 저 가스를 잠궈 버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독자적인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코나 폴란드나 지금 뭐 프랑스는 워낙 이제 이 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을 재가동을 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체코와 폴란드는 지금 원전을 새로 짓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한국 원전 산업의 어떤 우수성들을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고 특히 폴란드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방산, 즉 K1 흑표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게 가성비가 꽤 좋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 한국의 무기를 제발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무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특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면서 각국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모델들, 특히 네덜란드는 반도체, 폴란드는 방산, 체코는 이제 원전 등등을 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 얘기. 나토 참석은 러시아, 중국을 겨냥한 특정 국가 배제 아니다.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꽤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자야죠. 소화하고 있습니다. 마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올 때도 갈 때도 기내 같이 함께했던 기자들의 일일이 악수를 나눴는데 와인 얘기 또 술 얘기가 나왔는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윤 대통령 이번 3박 5일 순방 일정이 꽤 강행군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뭐 샴페인 정도 곁들이는 것 말고는 술 한잔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대신 애둘러서 기자들에게 술 마셔서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이제 스페인이 또 포도주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요. 예. 마드리드 가서 와인 한 잔 안 먹고 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뭐 워낙 빡빡한 일정인데다가 대통령 취임하고 첫 해외 그것도 다자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긴장했을 거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와인 한 잔 먹기는 힘들었던 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다 잘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본인은 아니지만 기자분들한테도 어떻게 와인은 잘 드셨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이 그 와인을 마음껏 편안히 먹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기자들에 대해서 애둘러서 이제 돌아가서는 저는 오늘 도착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편안하게 좀 와인 한잔 하는 것도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한국 음식하고 편안한 휴식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저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좀 편안하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다운 정말 이 드시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이런 관심이 다시 한번 보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보입니다. 마드리드 시내 구경 좀 했냐, 혹은 와인 좀 마셨냐, 본인은 쉽게 이걸 하지 못했던 얘기, 그만큼 뭐 일정이 빡빡했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기자들도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럼요. 시차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잘 때 기사를 써야 되고 취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낮에는 또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거의 뭐 강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예. 3박 5일간의 강행군은 뭐 취재진도 그에 못지 않았는데 일단 와인 얘기까지 한번 하면서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든 윤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에서는 국내 정치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로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